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이제 밤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 전후에서 나와 있는 또 추미애 뉴스가 또 우리 신문 온라인을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 추미애 입을 통해서 저질러졌어요. 그래서 한 몇 가지 특징적인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권력기관 개혁 제2차 전략회의를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동반 수행해서 입장했습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추미애 본성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진성준 의원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방송 심야 토론이 끝났는데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한 말이 뭡니까? 그래도 집값은 올라간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논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진성준 의원이 지난번에 그래도 집값은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해서 일파만파 많은 파장을 일핀 가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추미애 장관과 소욱 장관이 둘이서 하는 말 중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속 마음을 털어놨다가 오늘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시 전략 이 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동반 수행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야, 역시 이 추미애가 세긴 세구나. 야, 대통령이 이제 추미애 완전히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참석한 장관급 인사들 중에 의전 서열이 제일 높다. 그래서 제일 높은 법무장관이 수행한 것이다. 작년 2월에 제1차 회의할 때도 박상기 법무장관이 모시고 들어왔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면 의전 서열도요, 상황에 맞게 헌법적 서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의전 서열, 오늘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국정원장, 그 다음에 법무장관 이렇게 있으면 공식적인 의전 서열은 행안부 장관보다 법무장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례적으로 의전 서열대로 또 가는 거예요. 의전 서열로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요, 그 의전 서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추미애라는 사람 때문에, 추미애 아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금 열불이 나 있는 상태예요. 잠이 안 와요. 제가 댓글을 보면 추미애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매우 심각하게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의전 서열 정부에 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을 동반 수행하게 오면 어떤 파장이 일 것이다, 어떤 논란이 또 생길 것이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려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야죠. 예.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예상한 대로 많은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이 다 대통령한테 책임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서야 그런 또 해명을 내놓는데, 그 해명이 과연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도 이해 못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평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럴 때 공직자들이 사고의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탄력성이 없이 경직되게 의전 서열이 법무장관이 높으니까 그냥 모시고 들어가자,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 화면에 추미애 장관 얼굴만 올려놔도 저 얼굴 좀 빼달라고 댓글이 엄청 올라오더구만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옆에서 모시고 들어오게 하라? 이것은 보좌관들이 잘못하고 있다. 굉장히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 이런 지적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날 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썼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니에요.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것은 추미애 때문에, 아들 때문에 오는 불공정이라고 하는 여론의 불에 조금 찬물을 끼얹어서 이 불꽃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참모들이 잘못 상황 판단한 것이다. 잘못.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또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도대체 공정이라는 대통령의 공정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공정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조금이라도 부끄러우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을 다 깨고 37번에게 얘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조국 추미애 법무장관을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 모시는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것을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본적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자, 이 대목에서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좌파 세력들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이 대한민국은 뭐냐? 헌법적 가치가 대한민국을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헌법적 가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가면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해 왔느냐? 아니면 반쪽 국민만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왔느냐? 이거를 저는 이 대목에서 따지고 싶어요. 말로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무슨 그게 예의라고 하느냐?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특히 오늘 전략회의 왜 하필이면 1년 7개월 만에 오늘 하냐 이거예요. 그죠? 추미애 아들 가지고 지금 난리난 상황에서 이렇게 난리난 상황에서 하필이면 추미애가 아무리 의전서를 높다고 해도 대통령을 모시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주권 재민의 원칙을 기본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주권은 누구한테서 나와요? 국민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민한테 기본적 예의를 갖춰줘야죠. 그러면 추미애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추미애를 자르기 어려우면 국민 여러분 송구합니다.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요런 점은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가 책임지도록 제가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예의다.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 다 맞잖아요. 공정을 그렇게 다 짓밟아 놓고 그리고 병역비리 공정 얘기 해놓고서 그거는 특정 논란과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선 그을 바에는 왜 그러면은 청년의 날 연설문에 그렇게 써줬냐 이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리고 참모진이 그렇게 써줬으면 대통령이 다시 수정해야죠. 고민정이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밑에 실무진이 써온 거 연설을 할 때 수십 번 고친다고. 이런 걸 안 고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공정한만을 37번이나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청와대 참모진들, 대통령은 현재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또 더 열받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러는 상황에서도 추미애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의와 공정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법무부 본인이 이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겠다. 대통령이 또 당부까지 해요. 이러니 도대체 이게 뭐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는 과연 많은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추미애가 이런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거 공허하게 들린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 같은 분은 페북에 뭐라고 썼느냐. 개혁은 깨끗한 손으로 할 터인데 더러운 손으로 조국에 이어 그에 못지않은 추미애가 추진한다는 검찰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자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분탕질을 치면서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었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총동원해서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의와 반칙이 승리해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추미애 하나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심을 좀 무서워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지금 김도읍 의원이 이 추아들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을 계속 공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국방부가 얘기한 대로 추미애 아들 휴가 가는데 관련 규정과 법령에 일체 위반된 게 없다, 이런 자료를 써서 검찰도 주고 당에도 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휴가 사례 전부 검찰에 줬잖아요. 그리고 검찰에는 줘놓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거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상급부대 대위가 6분 마크를 한 김대희라는 것 다 국방부에서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국민에게는 공표하지 않고 추미애에게 유리한, 추미애 아들에게 유리한 규정에 위반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요것만 발표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도읍 의원실에서 국방부 문건을 입수해서 추가적으로 또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뭐냐? 국방부는 일찍이 추미애 아들 통역병 청탁까지 했다는 사실을 다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겼어. 사실 확인 결과 이 문건에 따르면 9월 8일자 이 국방부 인사복지실 대응 문건에 따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대 보직별로 해놓고 부모 입회하에 전산 분류로 보직까지 결정하므로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느냐? 지원자 중에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이것은 당시 정보 작전과장이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당구장하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최초 희망자 중 선발하려 하였으나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첨 방식으로 바꿨다. 이것은 이철원 대령이,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대령이 이미 폭로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국방부가 당시 정보 작전 과장한테 확인한 내용이에요. 다 알아요, 청탁해달라고 했던 거를. 이거는 국민들한테 숨겼어요. 이런 국방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예. 그러면서 사실 확인 결과가 그렇게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는 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병 선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안과 2안으로 하고 있어요. 통역병 1안,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였기 때문에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이래갖고 이제 피해가는 거예요.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다. 2안은 뭐라고 하냐면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당시 정보 작전 과장이 확인한 결과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안으로 갔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방부는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숨겼어요. 그러니 앞에서 얘기한 관련 규정 어긋나지 않았다, 정당한 병가 휴가다, 그죠? 이거 하나만 딱 알리고 상급부대 김대희로부터 확인했다는 것도 안 알리고, 지금 말씀드린 통역병 추첨이 이 청탁이 왔다는 것도 알면서도 정부 숨기고 있다. 이러니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추미애 발표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짜고 치는 고수도. 그런데 짜고 치는 고수들 하더라도 좀 심하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 어떻든지 간에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외형적으로는 나름대로 수사의 틀을 이제서야 뒤늦게 8달이 지나서야 갖춰나가고 있다.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누차 여러 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통신 기록, 이 녹음 파일만 찾을 거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 그죠? 이 아들과 관련해서,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장교한테 전화, 그리고 이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장교,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되는데 왜 휴대전화 도대체 압수를 안 하느냐?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조금 전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동부지검에서 이 지원장교, 그 다음에 지원장교는 김대희잖아요. 그리고 보좌관은 최보좌관이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어요. 최근에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서
과연 이것이 추미애 측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문의만 하는 청탁이 아닌 전화였는지, 청탁성 전화였는지 지금 확인에 들어갔다. 예, 그리고 통화 문자 기록을 지금 이미 상당 부분 분석이 지금 다 끝나고 있어서 끝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지검에 저는 중간 수사 결과를 꼭 발표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 추미애 국면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 다시 불 지르는 것이다. 거기에 기름 붓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부지검으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도 중간 발표를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한 99%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신기록 다 나오고 문자기록 나오고 국방부 것 또 확인되고 그러면 지금 일부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이 김대희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진술 결정적인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요거와 관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했다 하는데요. 요거는 흉내만 내고 있다. 본질은 추미애의 핸드폰, 그 다음에 아들의 핸드폰 반드시 두 개를 다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 분석 결과를 국민한테 공개해야만이 우리 국민이 그래도 좀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미애에 대한 의혹들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추미애가 이 검경 권력기관 개혁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하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그 다음에 경찰은 경찰대로 지금 난리가 났다. 다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인권보호중심 그 다음에 국가 형사사법의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금 개혁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추미애가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직접 수사기관에서 벗어나서 인권옹호기관,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개혁을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아니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친다?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추미애가 검찰 편에 서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려고 달려든다. 이렇게 해서 또 경찰은 경찰대로 추미애에 대한 불만이 지금 쌓여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추미애가 서욱 국방장관하고 한 얘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서욱이가 이 추미애한테 마이크가 꺼진 상태를 잘 모르고 그냥 서욱 장관은 지금 처음 아마 법사위에 간 것 같아요. 예. 서욱 장관이 뭐라고 말을 꺼내느냐. 서욱도 추미애가 실세를 알아갖고 좀 아부 좀 한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시죠? 지금 추미애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어요. 많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추미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이가 없다. 김도읍 의원은 검사를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야당 김도읍 의원을 비꼬았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국 자기 아들 아무 죄 없는데 죄 있다고 계속 밀어붙인다. 억울하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은 다 야당 의원들한테 그대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조수진 의원도 이 추장관한테 또 질문을 몇 가지 해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요새 정치자금법 위반 카드 사용한 걸 전부 까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한테 추미애는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질문의 형식을 빌려가면서 질의하는데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참으로 공정하시다. 이렇게 또 비꼬았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야당 측에서 그러니까 계속 좀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래부터 이것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추미애는 이미 소설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아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들을 쏟아내가지고 우리 국민과 야당 의원들의 감정에 불을 질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우리 야당 측에서는 추 장관은 온 국민의 질타를 하는 아들의 황제 변역 의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지지만 받으면 다 된 거냐.
청년들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기고만장한 추 장관의 모습에 또 한 번 상처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불만과 지적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 이 말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추 장관의 소설스신의 발언 이후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나. 질의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뭐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감스럽다, 송구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병철 검사 출신이죠.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이 사과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라는 말을 간곡히 드린다, 이렇게 또 중재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역시 검사 출신이죠. 김도우 의원. 추 장관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래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참 모르겠다. 추 장관에게 많이 불편하냐고 묻는 서 장관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아부하려고 온 거예요. 실세 장관이니까. 추 장관은 국민에게 피로감 주고 분노게 하는 장관이다. 그럼에도 소병철 의원이 유감을 표시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회의가 대충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수진 의원하고 주고받은 질의 답변을 한번 제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조수진 의원이 확인해서 제출해 주겠습니까? 정치자금 카드 잘못 쓴 거, 논산훈련소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록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수진, 지난주에 이미 제기했는데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추미애, 하루 수천 건씩 이런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아까 김도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검찰의 민원실 압수수색이 이해가 안 간다. 조수진 장관님, 제발 본질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동문서답하니까. 추미애, 하다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가십니까?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추미애 관련 뉴스를 마치고요. 또 중요한 거 모아서 여러분들께 종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렇게 남보정론 꼭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좋은 방송으로 계속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